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총선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화 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의 지지세가 좀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힘들다. 지금 뭐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어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는 또는 저희들이 보기는 그것은 좀 지나친 엄살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조금 분위기가 좋다 그러지만은 소선거제라는 아주 기본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서 신생정당이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지지도에 비해서 의석이 뭐 굉장히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공동대표는 호남 전체 석권해서 4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 좀 이렇게 약간 좀 부풀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40석이 뭐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호남에서도 뭐 전 의석을 석권한다는 것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수준으로 볼 때는 몇 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남은 기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호남 전체 석권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남은 기간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자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서 안 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렵게 창당한 이유가 뭐냐. 야권 연대화하기 위해서 창당했다면 이거는 진짜 창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말이죠. 또는 당원 또는 처음에 창당 발기인으로 창당했던 분들의 지지를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 4.13 총선이 저희가 치르는 첫 선거라서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의 과정입니다. 멀리 가는 과정의 첫 단계죠. 우리는 그 다음 선거도 있고 그 다음 선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연대를 요구하는 것은 창당의 취지를 버리라는 뜻이죠. 야권 연대가 목표가 아니다,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야권 연대가 아니고 총선이 이번에 거쳐가는 우리가 첫 실험대죠. 거기서 우리가 무슨 연대 같은 과거에 답습하게 되면은 뭐 우리는 뭐 일회용 정당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호남 지역에서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지지세를 뭐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 읽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수도권,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까지 북상할 것이냐 이런 시각이 좀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그런 바람은 분명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선국을 제해서 그런 바람이 우리 후보자들의 당선으로 얼마나 환산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3자 구조 선거가 우리 신생정당한테 어렵죠. 특히 선거는 뭐래도 조직입니다. 첫째도 조직, 두 번째도 조직입니다. 두 개 거대 양당은 조직이 있고 우리는 신생정당으로서 조직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정도로 거센 바람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역구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굉장히 초박빙의 지금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노원 정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우리 후보들이 실제적으로 득표는 말이죠.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확실한 지지층이 소신을 갖고 답하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은 국민의당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정말 1, 2번 안 되겠다. 이번엔 정말 한번 3번을 찍어볼까 하는 이런 부동층도 있지 않습니까요? 저는 그래서
현재의 그 여론조사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득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러나 그 득표가 과연 당선을 얼마나 시킬 건지에는 나올 것인가는 또 그것도 쉽다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노원병 같은 데는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거나 또는 오차범위 외에서 우세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안 대표께서 열심히 하시면은 당선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이제 소선거구 제도의 얘기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석수가 호남권에만 집중이 된다면 또 지역에 기반한 지역 정당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도 그것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뭐 몇 석 좀 추가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울산, 부산, 창원, 진해를 순회하십니다. 예. 거기서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의석, 최소한 한 조석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현지에서 우리 몇몇 후보들은 정말 선전하고 있고 기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여담 같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연일 러브콜을 하고 계세요. 우리 꼭 필요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국민의당에 손학규 전 고문이 꼭 필요한 인물인 건가요? 네.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적 노선은 정말 우리 국민의당하고 딱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계파 정치에 반대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계파 정치에 좀 희생을 당하신 분이죠. 예. 그리고 이른바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고 수도권의 중도층에 호소력이 많은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죠. 특히 손 전 대표와 인연이 깊으신 김성시 후보랄까, 정원기 후보 현재 3자 구도에서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소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금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3당이 필요하다. 강하게 좀 역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3당, 힘 있는 3당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3당으로서 원내교섭 단체가 됩니다. 우리가 상당한 규모의 정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리더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총선 후에는 정치적 지각 변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수도권이나 영남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해도 우리의 정치적인 방향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이 하나의 끝이 아니고 한국 정치개혁, 정계 개편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치의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